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언론사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언중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실은 물론 이제 저희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언론사에게 뭔가를 보내는 것은 뭐 내용 증명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시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또 이런 소위 말해서 양질이 아닌 기사를 제작하는 그런 기사들을 그런 언론사에 들을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닥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중위에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으니 언제까지 출석하십시오라는 보통의 경우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일주일 이내에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을 설령 하신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기관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피해 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6개월이라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명시하셔야 되는데 근거까지 정확하게 밝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피해 회복으로 1억 원, 보통 많이 청구하시는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면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여기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구술로는 잘 안 하시겠죠. 대부분 다 전자문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자문서의 기입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 첨부해놨으니까 조금 이따 함께 구체적인 양식 예로 함께 보면서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먼저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사에 직접 보냈다. 이럴 경우에서 뭔가 설왕설래가 됐던 만약에 그렇지 않든 이러면 14일 이내에 다시 언론중재위원회 하셔야 됩니다. 물론 14일 이내 안 하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월, 6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조정중재 신청서의 제출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 양식예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페이지가 바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신청서 예시 1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서가 이렇게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죠. 신청인에 대한 이름,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뭐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도 여기처럼 뭐 무슨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피신청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가끔 유명한 회사가 아닌 경우는 대표자나 또는 이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시거나 좀 제대로 안 써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 대표자 소환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는 어쨌든 간에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사명 또는 상호명을 기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자명.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실제로 사주와 명의상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조정 대상이 무슨 매체인지 그리고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막 이 회사 저 회사 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신청인을 여러 명을 기재할 수 있는데 사건명은 다 따로따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고 매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조정 대상에 있을 매체명은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 적으시고 보도된 날짜가 언제인지 보도명 요거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신청 취지 그다음에 이유는 별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고 신청인과 이 수신인을 언론중재위원장으로 기재를 해서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청 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 취지는 이 내용처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정정 보도문을 게재한다. 이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신청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신청 취지는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청인은 무슨 일고 몇 아래 정정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정정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 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홍길동 고의로 변했기 활자 동일한 크기 본문 활자는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에 같게 한다. 이렇게 신청 취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하단에도 기사 뒷베이스에도 검색되도록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신청 취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문 중요한 것은 정정 보도문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기재하는 것인데요. 제목, 본문,
제목은 정정보도라는 제목을 먼저 앞에 탁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관련한 이 본문에서 신문은 3월 5일자 몇 면에 이렇게 해서 했다고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길동 씨는 지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것이고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니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 취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의 문구이고요. 알려왔습니다가 반론보도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근데 뭐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로 잡습니다와 알려왔습니다 차이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것이 언론이 오보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망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 PHG 신청 이유가 있죠. 이 신청 이유는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청구 원인 기재하듯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이제 제가 언론 신청서 예시 2에 언론 조정 신청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거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아까 신청인이 무슨 중앙일보, 조선일보였다면 이것은 7시 저녁 종합 뉴스가 바로 방송 매체가 신청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그 다음 페이지 신청 취지 한번 볼까요? 신청 취지를 이렇게 기재합니다. 피신청인은 무슨 7시 저녁 종합 뉴스 프로그램에 아래 정정 보도문을 방송한다. 진행자 멘트는 통상적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의 배경 화면은 조정 대상 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한다. 이렇게 신청 취지를 이런 방송의 경우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또 정정 보도문 이제 인터넷에 반드시 기사들이 대부분 다 떠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취지입니다. 인터넷 무슨 TV 면에도 정정 보도문 게재, 그다음에 기사 DBS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한다. 그래서 정정 보도문, 그래서 여기서 보도문을 이렇게 방송의 경우에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아님이 밝혀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방송을 상대로 했을 때 신청 취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재 신청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 중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는 조정과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는 거의 잘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막 오래될 것 같고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중재로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사자들이 오케이 하면 중재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별도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신청 접수 절차 진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정은 일단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무조건 열립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거의 매주 열립니다. 그리고 서울중재 8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8부가 풀 가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각 중재부마다 하루 3건에서 4건 정도씩을 하루에 한 사건이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가는데 아주 늦게 끝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심리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망이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취하 간주하는 것처럼 신청을 취하한 것을 간주해 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소취하 간주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인가요? 그 동안에 다시 변론 재개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끝이고요. 또한 반면에 피신청 언론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인용해 버립니다. 즉 조정 신청 취지 그대로 정정 보도문을 나가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피신청 언론사들이 안 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정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부장, 국장, 편집국장, 데스크 다 뛰어나오는 게 이제 이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의 특징입니다. 조정은 이제 비공개로 하지만 변호사 외에 이제 다른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해관계가 큰 보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방청객들도 이제 조정에 대한 그 조정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제가 여러 번 부르짖었죠. 3개월, 그리고 안날로부터 3개월, 이스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추후 보도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날로 그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워낙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조사를 할 시간은 없고요. 모든 서류와 필요한 자료는 신청할 때 또는 답변서 낼 때 한꺼번에 다 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력이 생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조정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또한 조정 중에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뜻인데요. 직권으로 정정보도 명하거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하시려면 결정을 송달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매우 거의 뭐 즉시 항고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청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법원에 소제기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해버립니다. 조정의 임의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어떤 식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각하와 기각, 조정 불성립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 신청 자체가 부적합할 경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신청기간 도가 경우, 두 번째로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이런 신청의 자격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장 자체가 이유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조정 신청 기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사실상 굉장히 많은데 조정 불성립 결정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언론 조정은 언론사와 즉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신청인이 원치 않거나 즉 한마디로 난 손해배상 금액에 만족 못한다 라고 하는 경우거나 또는 피신청인이 끝까지 버티는 그런 경우는 이 경우를 강제적으로 이제 직권적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정으로 하기 위해는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팩트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정정을 해달라고 할 경우 이제 물론 언중에서는 반론 보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고를 하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난 정정 아니면 안 된다. 또는 나 1억원 손해배상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내용상 봤을 때 너무 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신청이 끝까지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직권으로는 참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오히려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려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인이나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이 부분이 더 강제적인 직권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들이 이런 경우 조정 불성립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합의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직권 조정 결정도 여기다 제가 다시 넣었는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직권 결정을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직권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 조정문을 바로 보낸다는 건 거죠. 이 결정 정보는 됐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하고 바로 법원으로 소송이 바로 제기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언론중재에서 바로 그냥 소송을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법원에 접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중재는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가 조정과 달리 처음부터 이것은 중재에 의하자 그리고 중재부가 내린 이 처음에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자 이 두 가지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중재라는 절차에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종국적으로 1심을 끝내는 걸로 하자. 1심으로 끝. 이 두 가지가 합의가 됐을 경우는 중재로 신청할 수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중재 결정은 곧 확정 결정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불복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기간이 14일, 길어야 21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자칫 낭패를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심리는 어떻게 열리냐 하면요. 광화문에 있는 서울신문사에 마련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사자와 대리인이 함께 출석을 합니다. 물론 대리인만 출석해서도 되기는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워낙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또한 어떤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진술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를 직접 대동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 언론중재는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법원에 부장판사가 그 중재 부장을 맡고요. 그리고 언론사 출신의 기자분,
그리고 어떤 이 관련된 학계 교수님, 또 변호사, 또는 관련된 무슨 뭐 방송사업자 이런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언론에 관련된 저희 법조인들로부터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위원들로부터 각각의 다소 긴 시간 동안, 길어야 한 30분에서 1시간이지만 어떤 충분한 질의응답이나 또는 서로 간의 쌍방, 청구 원인의 이런 것들을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심지어 정정보도문, 모든 보도문까지 그 자리에서 다 만듭니다. 아주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기본적으로 심리는 1회 정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좀 대다수의 경우 한 번만 더 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속행합니다만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